말 그대로 정면 충돌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정치권에서 꽤 질타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오늘 아침에 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이유를 들어서 감사원의 감사를 끝내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관법원 선택 요구가 거센데 입장 변화가 있습니다. 감사원법상 감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수고하십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특혜 채용 논란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입니다. 여당이나 혹은 야당 일각에서도 선관위 이 정도 됐으면 외부 통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밀 가경입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부당 채용 문제도 있겠지만 또 선관위 내부에 보니까 이 징계 시스템이 엉망이었어요. 예. 그 선관위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여성들 사진 몰래 찍다가 걸리고 그러면 거의 파면 수준이거든요. 근데 선관위는 감봉 2개월 정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게 아주 일반화돼 제일 높은 징계가 정직 1개월이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 정도의 지금 선관위 내부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선관위원장이라면 아마 감사를 자청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국민들 신뢰가 떨어졌는데 이걸 회복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 법적으로도 일단 감사원법에 보면요. 감사원이 이 감사를 할 수 없는 거, 감사원은 두 가지 감사를 합니다. 회계와 그다음에 직무 감사를 하는데 지금 할 수 없는 데는 법원,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여기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선관위는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016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선관위 직원에 대한 감사를 거쳐서 선관위가 감사원이 징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미 그 전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선관위법에는 보면 사무총장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사무총장 없어요, 지금. 사무차장도 없습니다. 다 사퇴를 해버려서. 예. 내부 감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정말 선관위가 환골탈퇴한다 그러면 저는 감사원 감사 오히려 자청하는 게 맞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심각성 아직 노태학 지금 이 위원장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거 아닌가? 왜냐? 선관위가 의심받기 시작하면 선거가 의심받고 예. 선거가 의심받으면 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이 다시금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안 받겠다고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국가 기관 간의 정면 충돌 양상이거든요. 근데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을 들었고 감사원은 이제 감사원법을 들어서 법적으로 유권 해석이 다른데 감사원 곧바로 이제 감사 거부한다니까 할 수 있는 조치 다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법 제24조에 보면 감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헌법기관 중에는 국회,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24조에 이 중앙선관위까지도 포함이 돼 있었다라면 중앙선관위 얘기가 맞겠지만 지금 감사원법 제24조에는 지금 선관위가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감사원의 경우에는 감사원법 24조를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선관위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선관위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 만큼 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감사원이 감찰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감사원은 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선관위는 지금 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론이 어떻게 향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 여론은 지금 선관위에 별로 좋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관위가 내부 자정 기능이 얼마든지 발휘가 돼서 내부 감찰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비위 사실 또는 이 아빠 찬스를 걸러냈다라면 이렇게 감사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드러난 전현직 이 감사원 고위 간부들의 아빠 찬스가 사례가 점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확인을 하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라 이런 여론이 높기 때문에 선관위가 국가공무원법으로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좀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작년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은 감사를 거부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회의 감사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직무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관련 헌법상 기관으로 선관위는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것이지만 선관위장 사퇴도 계획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일단 감사원 감사도 거부했다.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주로 선관위에 대해서 쌓인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예전에 주술, 굿당, 신천지, 현수막은 선관위가 허용하더니 시간을 좀 돌려봤을 때 보궐선거 때는 내로남불, 무능, 위선 이거는 허락하지 않은 게 선관위 자체가 너무 정파적이지 않았냐라는 비판도 국민의힘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도 선관위 자체에 문제는 있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특히 이번 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것이 선관위 전반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국민적인 또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수사도 해야 되고 무엇이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될 텐데 특히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국회로 불러내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캐내게 된다면 또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캐낼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까지도 당연히 합의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일단 선관위 자체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법적 해석 이런 것을 떠나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과연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갖고 있는 선관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평가하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이번 선관위의 어떤 여러 가지 사태들에 대해서 결코 지금 좌시하지 않고 국정조사가 되었던 수사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지금 협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인 게요.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그만둔, 그러니까 이미 퇴직한 퇴직자 4명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근무하던 지방 선관위에 채용된 사실도 이렇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빠 찬스보다 오히려 세습 얘기가 저 얘기가 다 사실이라면 질이 안 좋지 않냐. 본인 근무지에 자녀를 꽂은 셈인데 그게 무려 4명이나 좀 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나왔던 사무총장, 사무차장, 그다음에 그 지역의 상임위원이나 총무과장 자녀가 특혜 채용된 건 이미 알려진 일입니다만 지금 새롭게 드러난 게 지금 4건의 새로운 자녀 특혜 취업이 밝혀졌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근무했던 근무지에 경력 채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벼룩이도 낮자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자기 근무지 관할에 자기 자녀를 꽂아가지고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만의 짬짬이 특혜를 했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또 새롭게 드러난 다음에 전수조사를 이제 권익위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건이 얼마나 더 많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뿐인데요. 저는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일들이 짬짬이로 모여서 그들만의 영지, 그들만의 특혜를 계속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선관위원장도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이지만 대법관인데 겸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상근하지 않습니다. 그 선관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구의 지자체 선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자체 선관위원장도 그 지역의 판사님이 그냥 맡고 계십니다. 겸직으로. 판사가 주업이고 선관위원장은 그냥 부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장악하느냐? 그 지역에 계속 눌러 앉아서 근무했던 직원 출신의 사무국장이나 상임위원이 다 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이 하는 거고 이건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이 올라가신 분들입니다. 그럼 그들만에 모여가지고 그 자기들의 왕국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계속 관리 감독해야 될 위원장들은 다른 데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감시하고 견제하고 견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특혜 비리를 따져가지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구조나 지방선관위 구조에서 이른바 비상근직으로 겸직하게 되어 있는 위원장에 대한 권한과 관리 감독 기능을 그리고 그들만의 짬짬이 속에서 선관위 출신으로 계속 그 지역에 선관위 올라가면서 자기 자식들을 꽂아놓고 있는 이 자기들의 봉건적 특혜 구조를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얘기, 저 화면을 보면 볼수록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인천 선관위에 이르는 정모 씨 4급 자녀를 7급으로 놓고 물론 뭐 경력 채용이니까 또 일단 뭐 여러 가지 절차는 밟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도 대략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의식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빠 찬스에 이어서 형아 찬스, 그다음에 세습까지 아마 앞으로 또 뭐 더 나올 겁니다. 특히 뭐 동양, 그다음에 지역 뭐 등등 이런 어떤 비리들이 나올 텐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아예 선거가족위원회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패밀리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뭐 형하고 뭐 그다음에 아들, 딸 전부 다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또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 선관위가 정말 그동안 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일체 감시 감독을 받지 않았거든요. 자, 이 사무총장이 감시를 하니까 뭐 저런 일이 벌어지고 더군다나 지난 퇴임했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자녀 채용 때문에 잘렸잖아요. 근데 박찬진 이번에 그 사무총장 똑같은 있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바로 사무총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무총장을 하게 되면 인사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그런데 그거 자체도 인사검증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전임 사무총장이 기본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경질이 됐는데 후임 사무총장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또 시킨 거예요. 사무차장도 있고. 이거는 뭐 그냥 거의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노태학 이사장은 위원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부에서는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위원장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감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 뭐 여러 법적인 근거를 이유로 감사원 곧바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게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쉽게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